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리에다가 묶고다니 밴드 묶고다니라는 거 제가 그때 설명드렸었죠. 그때 한 설명도 선물도 드렸고, 이번에 일요일날 계양산에서부터 인천 대공원까지 한 26km 정도를 산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올라오는 게 다리가 되게 아프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벨트를 차고 가니까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오히려 엉덩이가 좀 아프지 다리는 전혀 안 아픕니다. 근데 쥐났다고 그래서 빨리 그 밴드 해가지고 거기 묶으십시오. 그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이렇게 묶는 거. 그걸 하고 다니니까 빨리 좋아지고 잘 걸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제 그런 것까지가 이제 한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최고의 이 무릎 치료하는 건 저유산증과 새는장 증후를 이걸 모르고 무릎 치료를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제가 저유산증과 새는장 증후군 갖고 오면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을까 봐서 제가 저유산증과 새는증후 치료에 한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무릎 통증을 갖고 온 거고, 저건 항상 또 암부터 시작을 해서 애들 키 안 크는 애들,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경우도 무조건 다 저기에 들어가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이런 강의를 들었을 때 뭔가 하면 저유산증과 새는장 증후군 이게 한 10주 코스입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뭐 어떻게 이 무릎 아픈 사람한테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걸 약간 이야기할게요. 혹시 오늘 우유 한 잔 드시고 오신 분 있습니까? 제가 먹지 말라고 했죠. 우유는 안 좋다고. 안 좋다고 먹었어요. 근데 우유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 몸속에서 칼슘을 많이 빼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유가 칼슘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이 많이 생깁니다.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골다공증이 많이 생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삼겹살 많이 드시면 골다공증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먹어서 그렇잖아요. 그냥 고기를 먹더라도 살코기만 먹으면 괜찮은데. 왜 그러냐면 그놈을 먹으면 산성이 돼요. 몸이. 산성화가 되니까 그걸 우리가 중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뼛속에 있는 칼슘 같은 걸 빼다가 걔를 중화시켜가지고 소변으로 빼내야 돼요. 이해가 되시는가요 혹시? 그러면 우리가 시금치를 많이 먹었다. 그럼 고기도 아닌데 무슨 칼슘이 들어있어. 오히려 간에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 우리 파이토케미카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로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쏙쏙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뼈가 약할 것 같으면 훨씬 더 강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5, 60년 전에 골다공증이란 말 자체가 없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지긴 했지만, 우리 어렸을 때 골다공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나이가 한 40살 정도 됐을 때 막 골다공증이 수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의대 다닐 때는 도대체 골다공증이 뭐냐? 엑스레이를 보면은 그때서 이게 골다공증이구나. 근데 지금은 막 흔해 빠진 병 중에 하나가 골다공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유를 먹었을 때 몸이 산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우유 속에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말 하시려고 하잖아요. 22개월 애기도 우유 먹어야 돼요. 안 먹이는 게 좋습니다. 애기도요? 예. 그럼 우선은 이제 그 두 가지를 먼저 하죠. 우유를 많이 먹는 것을 먹는 게 거기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칼슘하고 이렇게 딱 결합이 돼가지고 또 우리 가 속에 인하고 칼슘이 같이 이렇게 뭉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흡수가 되기 전에 대변으로 먼저 나가버리는 거죠. 많기는 해요. 제가 돈이 많아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뭐 간신히 밥이라도 사고 하겠지만 배 아프잖아요. 안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웃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들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22개월짜리 우유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항상 통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1970년대에 해표 식용유가 처음 나왔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이 암률이 쭉쭉쭉 증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삼겹살 나오면서 암이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애들이 전 세계적보다 굉장히 빨리 키가 큰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우유가 이제 많이 먹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배가 되려고 한다면 아기가 한 10개월 정도 되면은 원래 한 3.5kg짜리가 한 7, 8kg 되는 거예요. 근데 소는 그게 한 3개월 정도 걸리면 이렇게 뭐 더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걔네들이 먹는 걸 먹으니까 우리 애들이 빨리 커요. 굉장히 빨리 크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고등학교 학생 때 키 큰 애들 많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 갑자기 쑥쑥 크고 있거든요. 지금은 고등학교 때 키 큰 애들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개인 의원하면서 성장 클리닉을 했는데, 여자애들은 중학교 1학년까지가 키 큰다고 생각하면 다 끝납니다. 남자애들은 중3 밑에 정도 되면은 거의 끝납니다. 그것은 그 초경이 빨라지는 거 하나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짜리가 엉덩이가 통통해지고 얼굴이 이렇게 그 토실토실해지면 가는 키 안 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장 클리닉을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나이에 보면 더 크게 돼 있어요. 얘는 170까지 돼 있는데 170이 뭡니까? 그 검사하고 나서부터 나 키가 안 커버린 거예요. 156. 그대로 자기 키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한테 말하기가 귀찮아서 그건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한테 우유를 먹이는 것은 저도 먹였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지네 엄마 젖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손주가 나거나 그러면 절대 우유를 못 먹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 며느리하고도 이제 싸움하고 우리 딸하고도 싸움하겠지만, 저는 키가 작습니다. 저희 동생들은 다 큽니다. 저는 무지무지 어렸을 때 아파가지고 맨날 설사만 하고 컸답니다. 근데 제가 살아났던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 할머니가 밥을 입에다 넣어가지고 먹고 그놈 빼가지고 저를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라면 다들 안 하죠. 그렇게 며느리한테. 근데 그게 이제 그놈 받아먹고, 이게 제가 태어날 때도 효소가 없으니까 설사라니까 그 효소가 저한테 장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20몇 살 때부터, 지금 저는 어제도 혹시 뭐 있는가 해서 컴퓨터 촬영까지 CT 촬영을 했는데, 제가 60인데 거의 이상이 없습니다. 뭐 4시간에도 이상이 없고 뭐 정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주었던 그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때가 뭐가 있었습니까? 고기가 있습니까? 제가 1959년생이니까 1960년대에 먹을 게 뭐 있었습니까? 오직 풀, 그 다음에 그것도 지금 정도 좀 있으면 맛있을 때가 나옵니다. 상치 아십니까? 상추 이제 쪼가나게 나면 이제 이걸 솎아줘야 됩니다. 그때 솎아줄 때 그놈 가지고 밥 비벼 먹으면 얼마나 그게 맛있는지. 더 맛있어. 근데 저 지금 뼈 이상 없거든요. 그리고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느냐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우유는 뭐 먹으면 저는 소화가 안 되니까 먹지를 못했고, 지금도.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이제 강의 중에 제일 하는 건 애기한테 당장 있지 않습니까? 절대 과자는 입에도 못 주고요. 때려서라도 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유 먹이지 말고 밥 먹이시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더디 클지 몰라도 나중에는 큽니다.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거 치킨. 이거 치킨은 아시죠? 거기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생기는 닭을 거기다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가 먹으면 코티솔이 많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런 거 먹으면 막 활기차요. 왜? 거기 있는 그 호르몬을 내가 먹었으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걔가 딱잘 안 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애들이 암 들을 확률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퍼센트가 지금 10명 중에 3명이거든요. 좀 있으면 더 확실히 올라갑니다. 왜 그러냐면 통계가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왜 국립에서 수술을 해대는데 1년에 막 한 뭐 30만 명씩 해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있는데 수치가 그렇다는데,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한 30대 초반 사람이 유방암 걸렸다는 게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유산증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산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자가 막 이것저것 막 먹잖아요. 그러면 가래들은 뭔가 하면 위산이 많아요. 사람보다 훨씬 더. 거기다 대고 장이 짧으니까 먹고 소화시키고 바로 내보내는데 우리는 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장 속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으니까 암이 좀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되죠.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디지즈 머린저린이라고 해요. 뭐니 그 병 가르쳐주고 협박하는 거예요. 아 막 이야기 다 들으니까 허씨 이거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생각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때 바로 효소 먹어놓으면 돼요. 내가 효소 먹으면서 고기 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식초 좀 먹으면서 먹으면 되는 거고 그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저번에 해드렸던 것이 이 원래 정상인 사람들은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걸 보고 연골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예? 그렇죠. 우리 도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연골이에요. 여기 있는 거. 그러니까 그 혹시 소 발톱 그 이 삶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소 발톱 우리 사골국 하듯이 소 죽은 먹었어도 발톱은 안 먹었죠. 예, 그게 그 어렸을 때 가면 시장통을 학교 다니면서 가면 그 소발톱을 이렇게 팔아요. 그때는 이런 것까지 다 먹나 했는데 그 속에 콘드로이틴이 많아요. 황도 많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되게 용이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 그 성분이 연골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러니까 먹을 게 없을 때 그까지 다 먹어준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대단히 뛰어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골. 그래서 연골이 손상이 왔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요. 우리 반월판 연골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걸 인대라고 해요. 인대라는 것은 뭐니 질길 인자예요. 질기다. 대자는 우리 그 협대 할 때 그 질긴 이 그 협대 같이 생긴 거다. 요게 있고 다리 같은 데는 특히 요렇게 생긴 십자인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이게 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상을 입으면 요쪽에 입으면은 이걸 내측측부인대 그 다음에 연골 손상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뼈와 뼈가 눌려가지고 연골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여기치를 완전히 눌리니까 되게 아프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서 이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열심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저번에 류마티스 이야기했고 제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그 퇴행성 관절염은 이쪽이 좀 한쪽이 좁고 이쪽이 한쪽이 넓고 좁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거의 똑같이 이렇게 좁아져 있다는 것을 보여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할머니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인 줄 알고 약을 안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약을 주구장창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저번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관절염 환자들이 식사를 안 했더니 오히려 훨씬 더 다리가 편해지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가 하면 관절염에서 이렇게 물을 뽑아서 보니까 장에서 나오는 그런 이 균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세능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하면서 본 거는 여기 아시겠죠? 입술 이렇게 생기신 분이 결국 치료는 뭘 치료했는가 하면 여기가 피부가 죽으라고 다니지 뭐 병원에 오겠어요? 근데 여기가 보는 게 뭔가 하면 이분이 장을 치료하니까 입술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습진 뭐 배 아픈 것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그 살이 막 갑자기 찌는 사람들 갑상선 이런 사람들은 대개 다 장 치료를 먼저 해주면
이런 게 많이 좋아져요. 근데 우리는 뭘 보는 거니? 이제 제가 아까 입원시켰다는 그분들도 치매 방지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소 쓰고 오면서 뭔가 하면 한 달 정도 쓰면 기억력들이 굉장히 또릿또릿해집니다. 그분은 뭔가 하면 효소 시기만 하고 그 다음에 일체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보여도 되게 현실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이 이제 시집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효소식이 하면 얼굴 깨끗해집니다. 근데 그거 웃기죠. 저는 이제 거의 30년 동안 이걸 보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뚱뚱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고 되게 우울해갖고 있는데 어느 날 막 되게 막 흥분돼갖고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애 아빠 죽어가지고 내가 되게 외로운데 옛날 자기가 시집가기 전에 좋아했던 남자가 있었대요. 마을에. 똥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22개월 전에 보시면 식사를 바꿔주는 똥 냄새가 되게 구수해집니다. 그 다음에 꼭 청국장 습관적으로 먹이게끔 하시고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지금 청국장 같은 게 낫또 해가지고 강남에서 엄청나게 팔리는 거 아시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뭐 낫또 뭐라고 하면 끈적거려요. 뭐 똥냄새 나요. 근데 강남 사람들은 다 먹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그러잖아요. 땅이 강남이 비쌉니까? 여기가 비쌉니까? 다 그 사람들 따라가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이 청국장 안 먹이는 것은 정말 애기들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갖고 애기 있을 때부터 그런 청국장 맛들이게 그런 거 꼭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똥냄새가 너무너무 구수해져요. 그러면 똥냄새가 좋은 애들은 건강해요. 그 다음에 아토피 생긴 애들 보면 똥질도 막 끈적끈적한 진흙 같고 냄새가 아주 그냥 고약하게 짝이 없어요. 그러면 아파요. 왜? 장이 안 좋다는 거고 시궁창 속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몸이 좋아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유산균 이야기했는데 이건 이제 효소식이 요새 ADD, ADHD 애들이 많은데 혹시 자폐증 한번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죠? 자폐증 하나 걸리면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근데 애기 먹는 거 교정시켜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생활습관 교정 같은 것은 어떻게 애들 흙 좀 있으면 흙 좀 퍼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데 거기는 유치원이 산에 가서 놀아요. 그럼 애들 지푸라기도 잡고 벌레도 잡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걔네들 손만 대강만 닦게 하고 밥 있으면 우리 빵 같은 거 맨손으로 먹어요. 그게 바로 아토피 치료 교실이에요. 우리나라에 전라도 익산에서 정신과 선생님이 그걸 했는데 돈을 많이 벌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누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농담도 그렇게 했겠지만 자기 노하우 해주기 싫어서 몰라. 애들이 흙을 먹으면 하여튼 좋아지는 것 같아요. 흙을 먹었다기보다 이 균이 들어왔을 때 내 몸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충을 우리가 먹으면 힘드는데 낙동강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생충을 먹어도 별로 배도 안 아프고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 공존이라는 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려고 말고 어디가 밖바닥 가서 좀 터뜨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아프면 기생충을 한번 먹이면 되지 뭐 그게 먹는다고. 그래서 그거 해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혹시 대변 이식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대변 이식술. 항문 이식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뭔구니? 쉽게 얘기하면은 제가 건강해요. 그러면은 돈을 한 20-30만 원 받고 병원에 가요. 그러면은 내시경으로 제 거 대변에 있는 거 대변 쭉 집어넣어갖고 쪽쪽쪽 이렇게 다 빨아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냉동을 시켜요. 이게 제가 이상이 없다고 이제 다 검사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장이 나쁜 사람한테 내시경 넣어주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그게 쉽게 하면 다른 말로 하면 똥 이식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제가 우리 할머니가 제 입에 있었던 걸 해준 것처럼 우리 정상인 사람은 균들이 좋은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있는 분이 크론스병이라고 이런 경우는 살이 쭉 빠집니다. 맨날 설사하고 피똥 많이 싸고 그러니까 막 쫙쫙 죽으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병이 있는가도 몰랐어요.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 먹은 게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우리가 차이가 나는 게 뭐 있습니까? 이혼율이 좀 높아진 건 있지.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고 이 여자 저 여자하고 살 수는 있겠지만 그 몇 퍼센트나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아파트에서 초가집에 사는 거 뭐 이런 거 다 계산하고 있을 때 먹은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못 먹으면 내 몸속에 있는 균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쁜 균들만 자라나요. 근데 이제 그놈을 딱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완전히 죽으려고 한 사람이 한 3일 되면은 잘 먹고 해피해져요. 그러다가 또 이제 잘못 먹으면 또 생기니까 그분 같은 거 먹는 거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놀죠. 그래서 이걸 대변 이식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장내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 가지가 이제 하다가 보면 예를 들어서 자기 이제 여자애고 남자애고 간에 남자가 여자 고르는 방법. 첫째, 밥 먹는 게 아주 물자다. 밥 먹는 게 있잖아. 뭐 시켜가지고 조금만 먹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보낸다. 그거다고 살면은 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밥도 좀 충분히 먹어주고 해야 되는데 찌끔찌끔 먹으면은 또 그런 사람이 성격이 좋겠어요. 또 짜증 잘 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대변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먹으면 대변량이 많아지겠어요. 그럼 화장실에 가면 한참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이 피부 좋아지겠어요. 페인트 칠해야 되고 그 사람이 또 옷은 잘 입으려고 하니까 계절마다 옷 사줘야 되고 그래서 제일 나쁜 거 저 둘이 여자애 둘이 앉아서 비스켓 놓고 커피 쪽쪽 찍어 먹고 있다. 저런 것들은 절대 안 된다. 그런 거 며느리로 삼았다. 그건 이야기가 안 돼요. 왜? 맨날 아프고 이제 그러면은 우리 손주가 건강해지겠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남자. 예를 들어서 막 국수 많이 먹고 밀가루 음식 많이 좋아지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살은 많이 쪄요. 근데 또 되게 배고파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먹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운동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완전히 뺏상 마르는 사람, 어느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잡식성이어가지고 이것저것 골고루 많이 먹는 사람. 그럼 여자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플 거예요. 뭐 음식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액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프지 않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았을 때 그리고 맨날 고기만 먹는다. 오늘 만나서 고기, 내일 만나서 고기, 모레 만나서 고기.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여자 입장에서는 빨리 해주면 돼요. 실비보험을 그 보험 있잖아요. 보험을 짱짱히 들어놓는 거야. 이것저것. 그러면 그 사람 확실히 암에 걸려요. 그러면 근데 암 많이 보장 나오면 1년에 한 1억 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쓸 수 있게 돈 줘요. 그러면 500만 원 쓰고 500만 원 저축하는데 오래 살수록 좋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꾸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꼭 이 대변이 좋을 수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꼭 결정을 하시면 많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제 저희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70살이신데 그 전에 다른 분이 한 분 입원을 시켰었어요. 그랬더니 좋아져가지고 소문도 보셨는데 이분은 자기가 8층이나 사는데 남편 보고 나 좀 밀어달라고 그리고 또 목에다 이렇게 목매는 걸 많이 연습을 해봤대요. 자살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지금 치료를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보니까 당뇨 수치가 높아요. 저희가 이제 설탕 75g 먹고 검사를 계속 해보니까 당뇨 수치가 있어요. 그분 장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 한 달 정도 치료하고 나면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져요. 왜? 우리 이제 세로토닌이라고 하면서 들어보셨죠? 세로토닌이 기분 좋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머리로 가면 멜라토닌이 돼서 그게 잠을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5하이드록시 트립토판이라는 게 장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데 장이 나빠버리면 그 세로토닌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울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옛날에 지금 보면 우울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머니들 젊었을 때 우울한 사람 거의 정신병자 아니고는 우울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울한 사람 약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뭐 한 우리나라에 한 300만 명이 약을 먹고 있다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좋아지면 그건 무조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대사가 안 돼가지고 뚱뚱해지고 그 다음에 그 혈관이 막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할머니들이 제일 그 중풍 걸리면 제일 힘들어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혹시 그 여기 과부들도 있으실 것 같으니까 그 남자가 자기 부인이 이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식사. 뭐가 제일 이게 남자 입장에 한번 들으세요. 남자가 75인데 자기 각시가 세상 떴어요. 그럼 며느리랑 같이 살아. 이제 같이 보신다. 뭐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부 생활을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뭐 그 부부 생활 생각도 못 하고. 하던데요. 음식, 아니, 식사. 식사 안 먹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대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많이 모이면 이걸 그 중년 여성의 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할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걸 그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우리나라에 1983년도에 그 성남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 60세 이상이에요. 일주일에 성관계를 몇 번 정도 해야 되느냐 했더니 60몇 %가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를 들어서 80년대에 그분들이 60살이라면 1920년생이거든요. 20년, 30년생이 그런 정도로 하고 지금도 웃기지만 그런 부부관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간에 방 따로 딱 막아줘야 됩니다. 애기 갖다 자꾸 맡겨놓아버리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부부관계 좀 올라오는데 애기가 가운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걸 그 지켜주시고 방 하나 해야 돼요. 그건 그 아주 그 좋으신 그 지적이에요. 제일 힘든 게 뭐냐? 팬티 빠는 거랍니다. 왜냐면 내가 팬티 입으면은 지금 부인한테는 벗어놓으면 익숙해져갖고, 우리 남편 원래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결이 됐는데, 며느리한테 자기 치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빨래를 하려고 하면 놓아두면 되는데, 자기 또 며느리가 아버님 왜 하냐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제일 괴로운 게 뭔가는 여기다 이제 천막을 딱 쳐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빨리 빨아갖고 여기다 탁 쳐놓고 그 옆에다 커튼 딱 해놓고 안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하는 데 가서, 그래도 이거 하는 데 가서 그렇게 보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예, 좀만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보면은 너무 단순하지만 정말 그 힘든 문제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아버지 모시고 있으면 아버지가 이거 빨아요. 난 못 빨아요. 이렇게 해주면 대놓고 빨고 걸어놓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며느리도 말하기 힘들지만 오픈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제 뭐 모르고 남을 이해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힘든 건데 우리가 이제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풍이 걸리거나 그러면 여자들이 깔끔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밑에가 항문을 잘 못 씻는 거예요. 그걸 남편이 닦아줘야 돼요. 근데 그것도 그럴 수 있으면 괜찮은데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중에 미래가 불편해지냐 이거예요. 그럼 빨리 돌아가시면 괜찮지만 돌아가시도 않고 그렇게 하면은 제일 하는 건 딸은 괜찮아요. 딸은 엄마 왜 맨날 똥 싸? 미녀는 또 옛날에 내가 다 닦아주는데 뭐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며느리만 같은 또 마스크 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되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중풍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 있으면 그래서 이 7, 80대가 그 효소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피 검사 해주고 이걸 보고 그러면 효소 치료하고 할머니들도 한 2달 정도 그냥 얼굴이 깔끔해지고 다리가 안 아파지고 몸이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한 2, 3천만 원 쓰실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자기 남편이 닦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할 때마다 그 자존심, 여자 무너지는 자존심이 한 3천 원 정도면 더 되잖아요. 한 30만 원만 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게 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관리하십시오 해가지고 그게 바로 그걸 치료해주면 이 무릎 관절염이 많이 좋아집니다. 이거 멀리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에 물이 찼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관절을 만져보면 여기에 물이 차면 여기가 이 뼈에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톡톡톡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물을 빼야 되겠죠. 물이 찼으니까 물이 차면 상당히 무겁고 아픕니다. 근데 우리 병원은 물을 잘 안 뽑아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되게 물 뺐고 여기다가 그 주사를 스테로이드라는 것도 좀 빨리 편해져요. 근데 그거는 뭐 완전히 다리 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물이 찼어요. 다리가 무지무지하게 아파서 왔어요. 저는 어떻게 치료할까요? 1번 그 지팡이 집으라고 합니다. 저희 지팡이를 그때 해놓은 걸 많이 만들어 놨어요. 왜냐면 하도 가져갔어서. 근데 그걸 해놓으면은 이 그 무릎을 이렇게 꿇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근데 지팡이 딱 쥐고 자면 다리가 벌써 반듯해지니까 안 아픕니다. 물 차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니면 모르는데 이렇게 여기를 찌르는 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걸을 때 그냥 이렇게 또박또박 이렇게 위아래로 일자가 되면은 괜찮은데 걸으실 때 되는 거 하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쫙 펴는 게 아니라 여기서 부분 쪽으로 이렇게 걸어버리는 거예요. 다리가 안 펴진 상태에서 걸으니까 거기에 마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일수록 계단 내려올 때가 많이 아픕니다. 이게 남자들도 보면 나는 산을 잘 가는데 계단 내려오는 거 아주 지겹게 아파 막 찢어지게 아프다고 할 때 그때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허벅지 근육 가장 간단하게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가 막 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줘도 되게 안 하니까 좋더라고요. 왜냐면 금방 잊어버려. 아프더라도 또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되게 그 좋아서 제가 적당히 말해주는데 그 이제 제가 그 또 치매 환자분들을 이제 모시고 있어요. 2년이다. 그리고 시컷 놀아요. 그럼 다음날 지겨울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음날 다 잊어버리니까 그것도 새로운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날 또 새로운 거고. 그러니까 놀면은 그러니까 그 미국 의사인데 그 의사협회가 수기를 써놨는데 정말 어떻게 하지를 못할 정도로 힘들다. 정말 그 영특했던 우리 집사람이 지금은 뭐 완전 애기고 밖에 나가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면서 그 이 소꿉장난 세트를 사다 놓고 오늘은 이거 그 다음에 오후에는 이거 그럼 1시간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애기들 그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분들도 계속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제일 간단한 건 때려주면 됩니다. 그 엄청나게 때려주십시오. 그러면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렇게 뿔로 올라와서 저걸 빼서 이제 그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통풍성 관절염은 안 빼면 아파서 못 견딥니다. 바로 빼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남자분인데 이 일을 많이 하고 이러신 분 같은 경우는 안 빼줍니다. 그리고 막 때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약도 안 주고 보냅니다. 그러면 다음날 이제 가면서 뭐라고 하니 이따위 병원이 있냐고 그러면서 세상에 약도 안 주는 병원이 어딨냐고 의사가 맞아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때리라는데 때려보고 나서 말하지 그냥 이빨 꾸며버린다고 이제 욕을 바가지 해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음날 이제 봉봉 같은 거 사와요. 선생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 이거 물 3번이나 뽑았는데 하도 원장님이 나한테 욕을 해가지고 내일 원장 죽여버리려고 틀리면 죽여버리려고 다음날 이러니까 물이 싹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하면은 그 어르신들이랑 이거 제 말 그 검단 분들은 제 말도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검단에 와서 무릎 아프다고 저한테 깔창 맞추러 이제 오셨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하도 많이 말을 해놔서 어떻게 치료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옛날엔 전철이 가까우니까 뭐 어쩔 때는 한 20명 정도 그
검단에서 제 이제 환자들이 오고 어제도 제가 온누리병원 갔었는데 다 제 환자들입니다. 갔더니 원장님 명함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서 이제 또 오시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여기 같이 이제 다 이렇게 옷자다리가 되는 거예요. 이 퇴행성 관절. 그러니까 가장 그 표시에 좋은 게 뭔가 하면 우리 그 시장에 갔을 때 할머니들 이렇게 가시는 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여기 보시면 잘 한번 보세요. 여기하고 비율로 보면 여기가 더 튼튼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하고 비교해보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자를 보십시오. 우리 몸통 가까운 데는 커야 돼요. 만약에 사자가 이게 두툼 오면 뛸 때 못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에서 손가락보다 여기가 더 두껍고 여기보다 여기가 두껍고 여기보다 여기가 두꺼워야 되는데 여기가 다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약해지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다리가 옷자가. 그러면 이걸 맨날 여기다 주사 맞고 수술하면 낫냐 이거예요. 낫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걸 의사로 해서 제가 1년에 한 2차례씩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왜 남자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고 여자들은 많습니까? 저는 쭈그리고 이래서. 예, 거기까지는 다 그럴 건데 이제 제가 보고할 때 이것은 아마 이제 부부관계도 굉장히 영향이 끼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분들은 부부관계일 때 이 다리가 약하면 부부관계가 되지 못하는 허벅지가 약한 놈은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제 한 20몇 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들도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요새 애 아빠가 한 번도 옆에 안 와서 가서 만져봤더니 하나도 움직임이 없다. 뭐냐. 그래서 빨리 종합병원에 가서 검사하십시오. 한 3명 정도를 그쪽으로 보냈더니 그쪽 병원에서 어떻게 이런 환자가 저한테 왔습니까? 왜 그러냐더니 세상에 심장이 거의 막힐 정도가 됐습니다. 혹시 숨 안 찼어요? 약간 자기는 찼는데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기가 된다는 건 혈관병이에요. 근데 혈관이 기능이 나빠지니까 발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추만 발기가 안 되겠냐 이거예요. 심장이 안 좋다는 걸 생각을 해요. 그랬더니 가서 뚫고 왔어요. 이게 스텐트 바꿔서 넓혀져갖고 세상에 어떻게 선생님이 그걸 알았냐고 나한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렇게 이제 저한테 시간 있으면 원장님 뭐 이렇게 좀 저한테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애 아빠를 어떻게 흥분을 시키겠느냐 이제 부부관계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원장님은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워낙 친하게들 지내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둘이 이 저녁마다 이 야동을 보십시오. 둘이 보셔야 이야기가 됩니까? 안 보면 이야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서로 자꾸 좀 잘 때라든지 자극을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물어본 것 중에 허벅지가 어때요? 예, 아빠 요새 허벅지 쭉 빠졌어요. 아유, 절대 안 돼. 가서 방망이 들고 와서 내가 하는 대로 애 아빠 누우라고 해가지고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좀 열심히 때려줘. 그럼 허벅지 근육 살아나면 이 환자 많이 이제 반응이 좀 쓸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럼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그렇게까지 이제 하는데 여기도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자들 같은 경우 이런 부부관계 할 때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여성 성적인 흥분이 여자들이 말할 때 여자 상위일 때가 훨씬 더 이 만족감이 높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자료를 다 조사하고 있고 그걸로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상위가 되면은 허벅지 근육을 많이 쓰는 데 비해서 지금 여기 나이 드신 분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해가지고 아기가 낳지 자기가 막 흥분해서 그렇게 되지는 걸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하고 요새 애들이 이게 적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또 그런 것들도 좀 부부관계 안 하고 아기 같은 거 안 나는 것도 연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소한 거 하나지만
이분 이게 이제 여자분이긴 하지만 이분 남자 다리가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제 가서 잔소리를 치게 해주는 거예요. 애 엄마 혼자 아니면 이혼을 하시든지 뭐 제가. 그 다음에 여기 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 제가 이제 여기부터 좀 수술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별로 궁금은 되게 안 해야 하면서 관절 수술 어떻게 하는 거냐고 저한테 이제 자꾸 물어보러 와요. 그러면 이게 다리예요. 이게 윗다리 밑에 다리. 갖고 여기를 벌려가지고 여기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뼈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수술하면 다 낫냐 이거예요. 기어다니는 사람 많아요. 왜 기어다니는가 하면 이걸 뼈에다 박아놨잖아요. 이것도 위에다 박아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모래에다가 이 그 막대기를 하나 박아놨어. 그럼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아무리 깊이라도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다가 콘크리트에다가 꽉 하나 박아놓으면 흔들리긴 하겠지만 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쉽게 빼지니까 못 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뼈하고 위에 뼈가 튼튼해야 이게 딱 박아주는데 이걸 박아놨는데 여기에 박아있는 여기가 약해지면 어떻게 보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닐 때마다 죽게 아니면 그렇게 살기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은 이 그 여기를 갖다가 제가 미안하지만 나한테 한 달만 좀 시간을 주고 수술하세요. 근데 보호자들이 더 문제입니다. 아 빨리 수술하면 될 걸 가지고 왜 한 달 동안 또 이제 뒤에 있잖아요. 병원에 돈 벌어보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갔다 오면 압니다. 수술하고도 똑같이 다녀요. 왜? 이 뼈가 약한데 무슨 재주로 수술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우리 중화외과 할 때 몽둥이 하나씩 다 썼어요. 그 몽둥이가 첫째 하나 뭔가 하면 플렉서바라고 해서 운동하는 게 있는데 그걸 비치해놓으면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사가요. 왜냐면 그런 거 갖고 등도 두드리고 막 두드리면 좋아진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일반 우리 고무망치 그 우리 옷장 같은 거 만들 때는 고무망치 그 필수 부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테니스공 그럼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때리면 좀 강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또 잘 말해갖고 한 달만 더 하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집에서 하는 거니까 나오면 관계없잖아요. 우리 병원 와봤자 몇 번이나 오겠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 달을 또 시켜요. 그러면 첫 한 달 정도 되면 이 바깥에 있는 근육들이 좀 강해져요. 그 다음 한 달 정도 오면 뼈가 튼튼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하는 사람 이렇게 막 때리는 사람 보면 여기가 그 굳은 살이 올라오잖아요. 뼈는 때려주면 되게 단단해집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근육 사이로 이 혈관들이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지나가면 근육이 단단하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육이 할머니들 약해지면 누를 거 아니에요. 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육을 통해서 이 뼈까지 가야 할 피가 못 가는 거예요. 그럼 다리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피가 안 가는데 지가 안 아프고 백입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막 하라고 하면은 한 2달 정도 하면은 한 10명 중에 3명은 나 수술 안 해도 돼. 나 그냥 살 수 있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수술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어머니께 수술을 당장 하세요. 제가 말씀드릴게 2주면 걸어다니고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단한 사람들은 딱 그거 박아놔도 그러니까 만약에 50대 초반인 사람을 이 수술 하잖아요. 수술 다 해. 나 안 아파 하고 다녀요. 왜? 근육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70대 할머니가 80대 할머니가 근육이 있냐 이거예요. 이거 없는 사람이 수술해놓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는 하는 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참 좋은데 이상하게 안 낫는다고. 보세요. 수술각도 좋고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답이 그거잖아요. 내 돈 들어가고 그냥 아프고 살면 돼요.
그래서 그 때리라고 하면은 또 별 이유를 다해서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수술하고 나서 아프면 저한테 와서 똑같이 방법을 진작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냐 정도의 그게 드는 것이 바로 허벅지 근육을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다 한 건 항상 하는 것은 근육이 약하느냐 강하느냐에 따라서 머리도 아프고 안 아프고 해요. 왜냐면 할머니들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맨날 혈압이라고 하고 이렇게 다니는 할머니들 보시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근육이 쭉 연결되어 있는데 뒤로 빼니까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뒷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거 안 아프려면 어떻게 하죠?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2개. 노릇된 지팡이 탁탁 치고 다니죠. 저번 주 금요일 날도 검단에서 저희 오면 세트로 옵니다. 한 가족이 다. 이 어머니가 다리가 아픈데 한쪽은 수술했는데 한쪽은 수술 안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 해주고 지팡이 2개 주고 그러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기분이 되게 나빠가지고 할머니 마음속에서는 18살짜리가 살아있지만 지금 바깥쪽에는 완전히 노인 양반이 살아있는데 어머니도 보세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가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아유 저 할머니 집에 좀 누워있지 왜 저기 나와가지고 저런다고 아마 그럴 겁니다. 어머니가 똑같은 거예요. 하고 잔신을 달래놓고 이걸 했어요. 놓질 않아요. 그러더니 뭐 어때요? 그랬더니 허리가 안 아프고 좋네. 다리도 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팠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에 갖고 왔던 그 지팡이 같은 거 저희 병원 오시면 10,000원에 팝니다. 그거 2개 찍고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훨씬 편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관절의 근육을 생각 안 하면은 이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병원이 안정되면 해외에 이제 봉사활동 나가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약을 갖다 주면 처음에는 잘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약 누가 계속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그분들한테 자꾸 가르쳐줘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많이 도움되죠. 그래서 그 할머니들한테 꼭 하는 건 배낭 매는 거, 뒤에 배낭 매는 거. 그래서 배낭 메고 다니시고 이거 절대 이거 들고 다니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하고 그래야 자세가 좋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종아리가 잘 쥐가 날 겁니다. 혹시 우리 22개월짜리 엄마는 다 종아리 쥐 납니까? 한 번도 안 줘? 임신했을 때 너무 지금. 예, 이제 나중에 쥐 날 거예요. 왜 쥐가 나는 줄 압니까? 쥐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과하게 긴장이 돼 있을 때 그 상태에서 머무르지 않고 다시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긴장 어떻습니까? 쥐 날 때 어때요? 아니 그만 뭉쳐.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꺾으라 그러세요. 지날 때는. 그렇죠. 어머니가 근데 저번에도 알 것은 상당히 안 되니까요. 저번에도 말씀하신 게 어머니가 알더라고. 아니 어머니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 지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게 다리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꺾잖아요. 그러면 여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이 순간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늘어나면 편해져요. 그러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지금 어머니가 답을 다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쥐가 나는 것은 종아리 근육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거 다 알죠? 왜 종아리 근육이 생겼냐 이거예요. 허벅지가 약해지면 내가 예를 들어 딱 했을 때 허벅지 한 다리 이렇게 서 있으면 좋은데 허벅지가 약해져. 그럼 안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발을 확 꺾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놨을 때고 그러지 않으려고 할 때는 막 평상시에 때리시고 그럼 여기가 일을 덜해요. 그 다음에 그때 하는 벨트 묶으시고 그리고 잘 때도 좀 묶고 자면 이 쥐나는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근육이 문제예요 하는 말을 저한테 이야기하신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걸어야 되는 거예요? 주물러야 되는 거예요?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그 앞 단계가 보니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때리십시오.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벨트, 저번에 했던 그 벨트 묶고 걸으십시오. 그러면 운동이 한 2배 정도 돼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여기 2km 갔다 그러면 4km 가는 만큼 운동 효과가 나타나요. 그 벨트를 하고 다닐 때. 그 다음에 그 지팡이 짚고 왜? 반드시 다리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지금 그냥 어머니가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그 정도는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다니면 근육들이 더 약해지고 쓸데없이 약해지고 쓸데없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아리를 지금 말하신 거고 그 종아리의 할머니가 허벅지예요. 그래서 허벅지를 때리시고 벨트 묶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니시면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지팡이 없이 다니는 것은 이 무릎을 완전히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아리도 당연히 때려주십시오. 그렇지만 그 앞선 단계는 허벅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그 애기 엄마가 계신 것 같으니까요. 그 애기가 좀 하나입니까? 22개월짜리 하나? 네. 그러면 그 여기에 얘가 지금 다리가 아파서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다리가 저거 무지무지게 아픕니다. 저도 그때 어렸을 때 아는데 이건 뭐 걸어다닐 정도도 못하게 아파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오스그 슈라트병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뼈가 요렇게 이게 성장판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데가. 그러면 근육이 이 성장판에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많이 뛰어놀거나 그러면 허벅지 근육이 많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를 자꾸 벌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치를 잡아당기니까 뼈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 머리카락만 잡아당겨도 아주 죽는다 펄쩍펄쩍 뛰는데 저 정도면 애가 못 걸어다니고 붓 뜯어서 기부스를 하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벨트도 매요.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이 벨트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해요. 여기 자체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거고. 이때는 이제 저는 그 저희 중앙외과 있을 때 꼭 테이핑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테이프를, 이게 좀 안 보이네. 이 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감아주는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된 거니? 테이프를 이쪽으로 딱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를 그 이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주면 애들이 걸어다니면서 엄마한테 가서 저기 오늘 맥주 2병 사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얘가 무슨 맥주예요? 저한테 그래요. 저기 뭔가 연골 주사, 이 무릎이 아플 때 정형외과에서 연골 주사를 놔주잖아요. 그러면 그 연골 주사는 어떤 역할을 그게 지금 하는 이제 거예요? 다음에 이야기할 거예요. 바로 다음에. 다음에? 제가 바로 얘기 바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왜 맥주 2병을 삽니까? 그러면 그거 남편 먹게 하시고요. 그럼 남편 뭐 맥주병으로 애 다리 좀 이렇게 해주라고 해요. 그 뭐 엄마가 어느 것보다 어때요? 맥주병 한 5,000원 쓰시고 그러면 남편은 좋다고 먹고 애 자기 새끼니까 해줄 거 아닙니까? 답 하나, 위에 허벅지 근육을 부드럽게 해줘라, 이 뜻인 걸로 이제 제가 농담을 해요. 그럼 깍깍깔대고 뭐 당장 사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고 하는 그 범주에 속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이렇게 내가 누워있을 때 위에 있는 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하고 여기가 자꾸 부딪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겠죠? 또 물도 차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건 젊은 애들이, 그 애기들이 있잖아요. 젊은 애들 중고등학생 생기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여기에 생기는 것이 지금 어머니가 저한테 질문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차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데 가서 많이 아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 사이에다가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관절 사이에다가 주사를 놔주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미끈미끈하게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또 그 주사를 못 맞게 해요. 왜? 위에치, 이게 너무 부드러우면 위에치가 약한데 탁 넘어가 버리면 집에 가다가 팍 미끄러지면 더 다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빡빡한 게 낫지. 윤활유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안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주사를 맞으면 젊은 사람들은 정말 좋아요.
그 한 뭐 50대인 사람들 놔주잖아요. 왜? 허벅지 근육이 강하니까 어우 그거 먹으니까 좋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허벅지 근육이 약하니까 위에서 이렇게 못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다리가 되는 거예요. 옛날 배삼룡 다리처럼 이게 딱 먹고 그럼 팍 나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무릎 손상이 더 많이 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하는 거 이 주사 함부로 맞지 말라. 왜 당신 여기가 아픈데 허벅지부터 해결해야지 왜 여기다 주사를 놓느냐. 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해를 하고 어머니 조금만 잡으세요. 저한테 일주일만 주세요. 가서 그 주사 맞지 말고 허벅지 강화시키세요. 그러시고 저 또 이야기하게 해요. 그 다음에 저 벨트 해가지고 사세요. 그 벨트 해보시고 내일 오늘 저녁에 가서 그 이제 여기 계시는 그 이제 그 이 남자분 같은 사모님께서 자꾸 자면서 그 종아리 주물러 달라고 하면 마음이 할 겁니다. 저도 자다가 여보고 해가지고 종아리 주물러 주고 그러면은 여보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저도 피곤하죠. 저는 간단해요. 벨트 찾아가고 여기 딱딱 묶어주고 자면 다음날 아침에 아유 나 힘들었어. 그럼 에어컨은 내가 주물러 주는지 몰라요. 잘 잤네. 다리 좀 편해? 왜 이게 여기 있지? 아 그냥 내가 좀 편하게 해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건데 그 벨트를 그렇게 해주면 잠이 굉장히 깊이 잡니다. 저 어제 연골 주사 맞고 왔는데 네. 맞은데 이제 맞으셨으니까 그 허벅지 있잖아요. 거기를 강화시켜서 딱 이걸 위를 해놔야지. 이게 밑에 다리고 이게 무릎이라고 한다. 위에 치잖아요. 이게 약해버리면 이게 롤링이 많이 돼버리면 속에 있는 인대들이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헐렁거려짐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사들한테 하다가 요거도 먹고 좀 하는 게 뭔가 하면 정말 의사도 나쁜 놈들도 많고 그 다음에 멍청한 환자들도 엄청나게 더 많고 왜냐면 병원에 가서 만약에 우리 병원 하는 내가 주사 제가 안 놔줬으면 이따 이상이 무슨 벨 놓아주면 되지 무슨 뭐 이상한 소리 많이 하면 그러니까 그 요양병원에 가면 바가지 찔리고 나올 거예요. 뭐든지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센스란 말 알죠. 메이크 센스 납득하다. 납득하면은 틀려도 그대로 해요. 내가 그 길이 맞다. 근데 우리 같은 어떠냐 MRI, 엑스레이 찍지 않으면은 그 병원 돌팔이고 MRI 안 찍으면 그 병원 돌팔이고 주사 안 놔주면 그건 완전히 그 병원 같지도 않은 의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할머니들 95%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이해 안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이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젊으신 분들이라도 이제 자기 다리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이제 한번 좀 더 남은 것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제일 하는 건 사소하지만 내 몸을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제가 강연하고 있는 것들도 나만 알고 나만 병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병이었구나. 제가 금방도 그 부부관계 이야기도 좀 해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걸 하면 저한테 또 옵니다. 와서 원장님 그건 뭐예요? 애기 아빠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서로 의견 공유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내용 좀 강의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 제가 이런 것들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자유가 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대로 정리해가지고 해야지. 이거 예를 들어서 대통령 앞에 나가서도 제가 이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무리 뭐 서울대 교수 앞에 가서도 수술만 하는 사람은 또 당신 이거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킬레스 힘줄 낮게 우리 여기 뒤에 아픈 게 아킬레스 힘줄염이 많아요. 아니 그저 족저근막염. 그 족저근막염 대학병원 의사가 그러더라니까요. 발바닥 아플 때 치료를 어디 하느냐. 종아리 치료라는 거예요. 나 맨날 내가 20몇 년 동안 그림 갖고 와서 맨날 봐주고 있는데 발바닥 아픈 사람은 종아리 치료 안 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좀씩 이제 도움이 되는데 좀 많은 사람이 제 강의를 좀 들으면 훨씬 더 되게 유익할 건데 홍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좀 해주십시오. 아무거나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제가 대답해드릴게요. 저 다리를 주물르는 게 있고 선생님이 이렇게 때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쥐가 올라면 여기 종다리가 단단해지잖아요. 그럼 주물러야지 그게 물렁물렁해지잖아요. 말씀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건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물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어머니 이제 정리를 그걸 할 때, 내가 지금 막 여기서 막 쥐가 났어. 그럼 지금 여기는 하지 말고 우리 할머니 찾을 게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하고 여기를 빨리빨리 주물러야지.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나는 원래 이 종아리가 쥐가 잘 나는 사람이야. 어머니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허벅지 때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거 주물러봤자 어머니 손으로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애무라고 해요. 알죠 어머니? 그러니까 이건 자기 각시한테나 자기 남편한테 해주지 그건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세게 알았지? 여기만 다리가 이런 데까지 다 해서 이걸 밤이나 낮이나 그걸 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데 가서 이제 가면 갈수록 그 허벅지 근육이 강화되면 덜 뭉쳐요. 그럼 쥐가 훨씬 덜 난다는 뜻이에요. 그 답은 제일 할머니야 제일 그것은 허벅지, 그 다음에 원인되는 놈은 종아리,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무릎이 아픈 사람도 어머니 같이 이제 저한테 오셨으면 이제 허벅지 이야기 많이 해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효소 같은 것도 좀 드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한 달에 한 뭐 30~40만 원 들어가니까 드세요. 그럼 뭐 1년이면 해봤자 내가 무릎만 안 아프면 그건 다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지금 나이 들은 사람들이 일어날 때 바로 못 일어나고 항상 이렇게 돌려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연골이 닳아서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건 어머니 그건 좀 본인이 그래요. 아니 저도 이제 7학년 되니까 근데 그게 왜 이것을 생각을 해도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날 때 제일 사용하는 근육이 뭘 같습니까? 아니 좋은다니까. 내가 앉았다 하면 일어나 보십시오. 여기 배에다가 한번 살짝 다 이렇게 손 한번 대보세요. 대고 거기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배 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제일 하는 것은 복근입니다. 복근.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물건을 이렇게 잡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게 복근이 움직이는 거예요.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탁 튕겨줘야 돼요. 무릎이 움직이기 전에. 그 튕겨주는 게 뭐죠? 톡 튕겨야 돼, 이렇게. 엉덩이구나. 엉덩이가 탁 튀고, 그 다음에 무릎이 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 할 것 같지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딱 앉았다가 여기 일어나려고 할 때 내가 일어나야 되겠어. 그때 배가 힘이 딱 들어가요. 제일 먼저 들어가요. 딱 보면 몇 개 되고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엉덩이가 다음에 탁 쳐야 돼요. 탁 치고 그 다음에 다리로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가 있구나. 내가 일어나려고 할 때 잘 못 일어난다. 이 사람은 복근이 많이 약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엉덩이가 약한 거예요. 무릎은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되게 다 거기까지는 나중에 아이고 아야 하는 건 여기지만 실제적으로 처음 되는 것은 복근하고 엉덩이 근육이에요. 그럼 또 이제 복근을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 더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빼빼 말하는 사람도 복근이 힘든 사람도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수술한 지 몇 달인데 걸어 다니지 못해요. 뭐 저한테 왔는데 다리 좀 빨리 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아니라 복근인데 절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갖다 놓고 우리 기계 있어요. 배를 한 20분 정도 드르르 하고 그랬더니 다음날 갔더니 원장 그거 옷 입고 나니까 나 허리 힘이 생기네. 그리고 그전에는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했는데 이렇게 앉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손.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기다가 일어나는 것은 이 손하고 그 상체 힘이 생기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는 어기저기 하다가 이제 다리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이제 복근 강화시키는 방법이 배워야지 뭐. 복식도 복식
예. 아, 그게 쉬운 건 또 뭐, 제가 또, 이건 너무 비싼 건데,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우리 22개월 엄마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니까. 복근 강화는 너무 간단합니다. 샤워할 거 아닙니까? 샤워합니까? 샤워합니까? 샤워할 때 바디 샤워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바디워시? 바디워시. 그러니까, 그러면 간에는 60%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됩니다. 그게 우리 몸에 좋을 게 뭐 있습니까? 샤워할 때 아주 냄새나는 부위 외에는 비누도 쓰지 마세요. 손으로 때를 이렇게. 그럼 오늘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우 왜 이렇게 아파? 그런 자리가 많이 느낄 거예요. 특히 이런 사타구니 같은 거. 그러면 거기를 많이 눌러주면 복근이 많이 힘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다 좋고요. 뭐그 복식호흡도 그렇지만 우리가 어차피 샤워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가려워서 이 바디 샤워 그러니까 그 떼베끼는 그걸 쓰면 저는 죽습니다. 가려워서. 그러니까 물로만 저기 냄새 나는 데만 그 비누 쓰고 나머지는 손으로 다 합니다. 저 때 있을 것 같습니까? 있어 보입니까? 저 때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 때 좀 놓아둡니다. 가가 나를 보호해 주는 건데 내가 왜 다 벗깁니까? 남 껍데기고 벗긴 것 같은 건데.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옷 다 벗겨도 나 때 있는지 몰라요. 뭐 그냥 옷 벗기고 서로 부비면 있겠지만 뭐 지금 그럴 나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는 할머니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니 여기 바깥에 있는 기름이 뇌로 가야 됩니다. 머리는 다 뇌는 다 기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열심히 빡 문질러 대고 거기다가 몸에 안 좋은 놈 또 샴푸 발라서 또 흡수시키고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두 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엉덩이 많이 때리세요. 나중에 여기 계신 분 엉덩이 제가 때려주면 아마 아프다 펄펄 뛸 겁니다. 우리 이제 병원에서 하면 눕혀놓은 거 하면 때려주면 이게 서로 때리게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진짜 아프다. 그렇게밖에 안 때리는데 진짜 아픈 거야? 왜냐면 둘이 이제 이렇게 해보라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둘이 하셔서 이렇게 때리면 왜 이렇게 아프게 때리냐고 펄펄 뛸 거예요. 그게 바로 엉덩이 근육을 강화시킨 허리가 많이 아파요. 예,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뭐 아무거나 한번 질문해 주시고. 아니, 제가요. 예. 한 20일 전에 시중병이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나왔거든요. 예. 오늘 와가지고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장에 대해서 하고 무릎하고 예. 이제 심각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퇴원한 지 한 일주일 못 됐거든요. 그동안에 이제 죽만 계속 먹었는데 밥을 먹으려니까 겁이 나서 못 먹겠고 아플까봐. 근데 난 어저께는 또 6개월에 한 번씩 연골주사를 맞으니까 어저께 또 맞는 날이라 또 가서 맞고 왔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복잡한 마음인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는 핵점이 아까 효소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또 허벅지 벨트 그런 예.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디 가서 구입을 하고 저희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막 특허 때문에 저도 많이 막 하고 다니는데 저희 한 8층으로 한 번씩 오세요. 오셔서 저희가 개인 병원보다는 좀 비쌉니다. 저희가 의원보다는 좀 비쌉니다. 그 다음에 대신 시간은 충분히 가지고 더 많이 해주는데요. 근데 저희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죽 못 먹게 합니다. 밥 먹으라고 합니다. 엄두가 안 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선 도구를 바꾸셔야 돼요. 커피 숟가락으로 먹든지 손으로 밥을 먹으세요. 그러면 우선은 큰 숟가락 보면 쑥 넘어가 버려요. 김치도 2번 쑥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밑에서 다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밥을 어머니가 아무리 이렇게 먹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김밥 조그마한 거 쌀 정도 돼요. 그러면 들어가면 바로 안 넘어가요. 입에서 씹지 않으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입에서 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이 이제 속으로 들어가면 죽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그라인,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비벼져 가지고 일반 죽보다 죽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씹을 줄 압니까?
먹고 그냥 쑥 넘어가고 쑥 넘어가고 그냥 넘어. 밥을 그렇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김도 좀 하고 아까 뭐 김치도 좀 하는데 좀 짜서 넣고 뭐 자기가 좋아하시는 거 있으면 집어넣고 뭐 낫또 같은 것도 집어넣고 그런 거 조그만하게 해서 그럼 넣고 그러면 최소한 10번은 씹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죽보다 훨씬 더 많이 돼요. 밥을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한테 말하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문제가 입에서 냄새 나는 겁니다. 예. 노인 양반 입에서 썩은 냄새 나는 건 정말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있으면 그냥 완전히 저도 그러니까 자꾸 옆에 안 가려고 하는데 소화안 돼가지고 뭐 노인 양반들이 막 썩은 냄새가 막 진동을 합니다. 그걸 안 하게 하시려면 커피 숟가락, 예. 밥 숟가락 좀 아는 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손으로 먹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꼭꼭 씹어서 먹으면 반 공기 먹잖아요. 배불러서 못 먹어요. 근데 숟가락으로 먹으면 그 대여섯분이면 싹 없어져 버리니까 밥을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방법을 다르게 해서 그렇게 하시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한번 뵙겠습니다.